다들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8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제사 준비를 다 같이 하는 거지. 왜 동생들 아내들은 거실에서 쉬고 제 아내만 부엌에 있습니까? 남편이 동서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도와준 적 있습니까? 고맙다는 말 한 적 있습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동안 제 아내 혼자 준비했다는 거. 근데 왜 당연하다는 말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선언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은 제사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제사 준비 2번 다시 안 합니다. 1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게 그 순간 터져나왔죠. 여러분 듣고 있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47살입니다. 결혼한 지 18년째죠. 남편은 50살 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시댁은 삼형제였어요. 남편이 맏이었죠. 둘째 시동생, 막내 시동생 모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75살이세요.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이 집에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제가 가장 먼저 시댁에 도착하고 동서들은 한참 후에 왔어요. 저는 부엌으로 향하고 동서들은 거실에 앉았죠. 누가 시킨 적도 없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맏며느리는 부엌, 동서들은 거실. 명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러 짐을 챙겼어요.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차에 탔죠. 시댁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피곤하지? 명절 끝나면 쉬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시댁에 도착하니 집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죠. 미영아 왔니? 늦었네. 빨리 들어와. 저는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18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식탁 위에는 내일 준비할 식재료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무, 도라지, 고사리, 소고기, 명태, 대추, 밤. 하나하나 손질해야 할 것들이었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18년 동안 해왔잖아. 익숙한 일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칼을 들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앉아 계셨죠. 저는 혼자 부엌에서 물을 깎고 도라지를 다듬고 고사리를 손질했습니다. 드드득, 드드득. 칼질 소리만이 부엌에 울렸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자정이 넘었죠. 남편이 부엌으로 왔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 내일 하면 안 돼?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일은 전 부쳐야 하고 나물 무쳐야 하고 탕 끓여야 해. 오늘 이거라도 안 하면 내일 못 끝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가 원래 그러시니까 명절에만 참자. 명절에만 참자. 18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돌아갔어요. 저는 또다시 혼자 남았죠.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파전, 동그랑땡, 생선전, 김치전. 끝이 보이지 않았죠. 손목이 아팠어요. 몇 해 전부터 망가진 손목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무리해서 전을 부치다 보니 건초염이 생겼거든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손목 좀 쉬게 해주세요. 이러다 영구적인 손상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쉴 수가 없었죠. 명절은 계속 왔고 저는 계속 붙여야 했으니까요. 허리도 아팠어요.
오래 서 있으면 저릿저릿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원래 내가 하는 거지. 맏며느리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속 일했습니다. 기름이 튀었어요. 손등에 화상 자국이 생겼죠.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참아야지. 명절 끝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침이 되었어요. 둘째 동서와 막내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편한 옷차림으로 왔죠. 형님, 안녕하세요. 거실에서 인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응, 왔어?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과일을 깎으며 얘기하기 시작했죠. 저는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쳤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전 부치는 소리와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대비됐어요. 한참 후에 둘째 동서가 부엌으로 왔어요. 형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해야 할 게 산더미였죠. 하지만 도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그랬으니까요. 둘째 동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형님은 이런 거 워낙 잘하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잘하는 게 아니라 18년 동안 해왔으니까 익숙한 거지.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서도 부엌 문 앞에 왔어요. 형님, 역시 맏며느리니까 익숙하시죠.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못하는데. 맏며느리니까 익숙하다고. 또 그 말이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거실로 갔어요. 저는 계속 혼자 일했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이고 밥을 지었죠.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미영아, 고생 많다. 역시 너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해.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도망칠 수 없는 굴레였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한다는 건 내가 계속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 스스로도 당연하다고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18년 동안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마지막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둘째 동서와 막내 동서가 시어머니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 과일 드세요. 둘째 동서가 깎은 과일을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고맙다. 둘째 며느리는 참 세심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죠. 막내 동서도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다음에 여행 모시고 갈게요. 어머, 그래. 고맙다, 막내 며느리.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과일 하나 깎은 거, 여행 한번 가자는 말에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삼켰습니다. 나는 18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준비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언제 들어봤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멈췄어요. 생각하지 마. 원래 내가 하는 거니까. 저는 스스로를 억눌렀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왔어요. 힘들지? 좀만 참아. 명절 끝나면 쉬자. 저는 대답했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어요. 남편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동서들도 고생하잖아.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제 손이 멈췄어요. 동서들은 집에서 편하게 쉬다가 왔는데 뭐가 힘들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어. 18년 동안 그랬잖아. 남편은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손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울고 싶었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18년 동안 해온 말이었습니다. 제사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상에 올릴 음식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전, 나물, 탕, 밥, 과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잠깐 앉아서 쉬려고 했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팠거든요. 의자에 앉아 손목을 주물렀어요. 붓기가 심했죠. 그때 막내 동서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형님, 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충분한데? 그래도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내 동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원래 맏며느리가 하는 거죠? 그 한마디였습니다. 원래 맏며느리가 하는 거죠.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았어요. 18년 동안 반복해서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맞으니까, 맏며느리니까, 내가 제일 나으니까, 원래 내가 하는 거니까, 당연하지. 그 말들이 18년간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막내 동서는 제 대답을 기다리다가 거실로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목에는 붓기가 있었고 손등에는 기름에 댄 자국이 있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팠죠. 원래 내가 하는 거라고. 18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뭔가가 마음속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원래 내가 해야 하는 걸까? 정말 당연한 걸까?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부엌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이 하나둘 완성되고 있었죠. 전, 나물, 탕, 밥, 과일. 18년간 해온 일이었지만 여전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들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둘째 동서와 막내 동서가 시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고 계셨죠. 저는 부엌에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물을 무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미영아, 거의 다 됐니? 네, 어머니. 곧 상 차리면 될 것 같아요. 역시 미영이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해. 든든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한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라는 뜻이잖아.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 시어머니는 다시 거실로 나가셨어요. 둘째 동서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형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이제 거의 다 끝났어. 역시 형님이 하시니까 빠르네요. 저는 이런 거 하나도 못하는데. 그 말을 하고는 다시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도와준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도와준 건 아무것도 없었죠. 막내 동서는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만 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서 마지막 음식들을 완성했습니다.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마음속에는 뭔가가 쌓여가고 있었어요. 왜 항상 나만 이렇게 해야 하지? 제사 시간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시동생들이 제사상 앞에 모였습니다. 저와 동서들도 뒤에 섰죠. 제사를 지내는 동안 저는 손목이 아파서 계속 주물렀어요. 붓기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제사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모두가 제사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올해 제사 음식이 참 맛있네. 미영이가 잘했어. 짧은 칭찬이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런 말이 이어졌어요. 큰 며느리니까 이런 건 원래 잘하지. 원래 잘한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동서가 말했어요. 형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이렇게 못해요. 막내 동서도 거들었죠. 맞아요. 형님은 정말 손이 빠르세요. 칭찬처럼 들리는 말들이었지만 저에게는 달랐어요. 그 말들은 결국 내가 계속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죠. 둘째 동서가 잠깐 와서 물었습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금방 끝나. 저는 또 거절했어요. 18년 동안 해온 대답이었죠. 둘째 동서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어요. 제사 그릇, 접시, 냄비, 프라이팬. 끝이 없었죠.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건초염 때문에 물에 손을 담그면 더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설거지를 다 끝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모두가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말할 힘도 없었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많이 힘들지?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좀만 참아. 명절 끝나면 푹 쉬자. 명절 끝나면 쉬자. 18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끝나도 쉴 수 없었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집안일, 육아, 직장일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표정을 봤어요. 뭔가 달라진 걸 느낀 것 같았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동서들과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둘째 며느리, 아까 어머니께 드린 선물 참 좋더라.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별거 아닌데요. 둘째 동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어머니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좋았어. 막내 동서도 말했죠. 어머니, 저희도 다음에 또 좋은 거 사드릴게요. 고맙다, 고맙다. 너희들 참 효자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선물 하나 준 거에 효자라고 하시네. 저는 18년 동안 명절마다 혼자 준비했는데 고맙다는 말은 한두 번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당연하다는 말뿐이었죠. 가슴속에서 뭔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남편의 형제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둘째 시동생 부부가 먼저 인사했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둘째 며느리 고맙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막내 시동생 부부도 인사했죠. 어머니, 저희도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막내 며느리도 고마워. 오느라 힘들었지?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느라 힘들었다고. 2시간 차 타고 온 게 힘든 거면 18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 건 뭐지? 동서들이 나가고 저희 가족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오늘 정말 고생했다. 역시 큰 며느리가 있으니까 든든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어머니. 하지만 웃음은 점점 억지스러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했어요. 동생들 아내들도 도와주면 좋을 텐데.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18년 동안 들었어. 근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잖아. 하지만 참았습니다. 18년 동안 해왔으니까요. 집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은 피곤한지 바로 방으로 들어갔죠. 남편도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갔어요. 명절 동안 못한 설거지가 쌓여 있었거든요.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만 당연한 사람이지? 18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울음소리가 나지 않게 참았죠.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손목, 허리, 어깨, 다리.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죠. 내년에도 이럴까? 내후년에도?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명절이 끝났지만 저는 여전히 피곤했어요. 손목은 계속 아팠고 허리도 펴지지 않았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제 손목을 보더니 말했어요. 건초염이 많이 악화됐네요. 이러다 힘줄 파열될 수 있어요. 무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대답은 했지만 무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집안일은 계속 쌓여 있었고 직장도 다녀야 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또 명절이었죠. 명절 일주일 전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이 물었어요. 이번 추석에도 우리가 먼저 내려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 18년 동안 그랬는데 이번에만 안 갈 수도 없잖아.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번엔 동생들한테 미리 와서 같이 준비하자고 할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없어. 18년 동안 한 번도 안 왔는데 이번에 올 것 같아?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추석 전날이 왔습니다. 저희는 차를 타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죠. 아이들은 자고 남편은 운전하고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또 18년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구나.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어김없이 불이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미영아 왔니? 어서 들어와. 저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또 산더미 같은 식재료들이 쌓여 있었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어요. 익숙한 일이야. 그냥 하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둘째 동서와 막내 동서가 도착했습니다. 역시나 늦게 왔죠. 형님, 안녕하세요. 응, 왔어? 저는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손은 쉬지 않고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혼자 부엌에서 일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둘째 동서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형님,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저는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둘째 동서가 말했어요. 형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거 혼자 다 하시고. 그리고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계속 일했어요.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죠. 제사 준비가 거의 다 끝나갔습니다. 상에 올릴 음식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전, 나물, 탕, 밥, 과일. 18년간 반복해온 풍경이었죠. 저는 잠깐 앉아서 쉬려고 했습니다. 손목을 주물렀어요. 통증이 심했거든요. 그때 막내 동서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형님, 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충분한데? 그래도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막내 동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덧붙였어요. 원래 맏며느리가 하는 거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원래 맏며느리가 하는 거죠. 그 한마디가 귀에 박혔어요. 18년 동안 들어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맞으니까, 맏며느리니까, 원래 내가 하는 거니까, 당연하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막내 동서는 제 대답을 기다리다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목은 붓기가 심했고 손등에는 기름에 댄 자국들이 있었어요. 손가락은 관절염 때문에 휘어져 있었죠. 원래 맏며느리가 하는 거라고.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1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정말 원래 내가 해야 하는 걸까? 왜 원래인 거지? 저는 일어났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지만 전을 더 붙이기 시작했어요. 막내 동서가 부족하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정말 아니야. 전을 붙이면서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났고 억울했고 슬펐습니다. 18년 동안 당연하다는 말에 갇혀 살았던 제 자신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제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음식들을 상에 올렸어요. 손은 떨렸지만 계속 움직였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편이 부엌으로 왔어요. 고생했어. 이제 제사 지내자.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18년 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남편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제 손 좀 봐요.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봤습니다. 붓기, 화상 자국, 휘어진 손가락. 이게 다 뭐야? 18년 동안 명절 준비하느라 망가진 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미영아, 당신은 1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불렀어요. 미영아, 진수야, 제사 시작한다. 남편은 저를 보다가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계속 끓고 있었죠.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시동생들이 절을 하고 저와 동서들은 뒤에 섰어요. 하지만 저는 제사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가슴은 뛰고 머릿속은 복잡했죠. 원래 맏며느리가 하는 거죠.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사가 끝났습니다. 모두가 제사 음식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도 음식이 참 맛있네. 미영이가 정성껏 준비했어. 짧은 칭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졌죠. 역시 큰 며느리가 있으니까 든든해. 맏며느리니까 당연히 잘하지. 당연히. 그 단어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제사상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바라봤죠. 18년 동안 혼자 준비했던 음식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만든 것들. 손목이 망가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으며 만든 것들. 그런데 그게 전부 당연한 일이었다고요.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한쪽을 밀어버렸어요. 와르르. 그릇들이 쏟아졌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흘렀고 접시가 깨졌어요. 전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죠.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미영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원래라는 말 오늘로 끝낼게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당연하다는 말도 오늘로 끝이에요. 18년 동안 저 혼자 준비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손목 망가지고 허리 아파도 참으면서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고맙다는 말은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대부분은 당연하다는 말뿐이었어요. 맏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원래 내가 하는 거라고.
둘째 동서와 막내 동서가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아, 지금 무슨 짓이야? 제사상을. 제사상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게 정말 제사상인가요? 사람을 부려먹고 당연하다는 말로 누르고 고마움은 없고 이게 조상을 모시는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일어났어요. 그만하세요.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남편을 봤어요. 18년 만에 처음 듣는 목소리였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진수야, 내가 지금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18년 동안 미영이 혼자 준비했다는 거.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근데 왜 당연하다는 말만 하셨어요? 왜 고맙다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시동생과 막내 시동생을 봤습니다. 동생들, 너희도 들어. 다들 너무한 거 아니냐고. 형, 우리가 뭘. 제사 준비를 다 같이 하는 거지. 왜 형수님들은 거실에서 쉬고 제 아내만 부엌에 있습니까? 남편이 동서들을 향해 말했어요. 둘째 재수, 막내 재수 도와준 적 있습니까? 고맙다는 말 한 적 있습니까?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둘째 동서가 변명했습니다. 저희도 오느라 힘들었고, 오느라 힘들었다고요? 남편이 말을 끊었어요. 제 아내는 18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손목이 망가지고 허리가 아파도 참으면서. 근데 형수님들은 2시간 차 타고 온 게 힘든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다시 봤어요. 어머니, 18년 동안 제 아내 혼자 준비했어요. 근데 당연하다는 말만 하셨잖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게 당연한 건가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붉어졌어요. 진수야, 내가 어머니한테.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니.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제대로 말했습니다. 18년 동안 참았어요. 맏며느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젠 못 참겠어요. 남편이 최종 선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은 제사 안 합니다. 모두가 충격받았어요. 진수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제사 준비 2번 다시 안 합니다. 제사는 조상을 모시는 거지 사람을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미영아, 가자. 집에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을 불렀어요. 애들아, 짐 챙겨. 집에 간다. 진수야, 진수야. 시어머니가 붙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희는 짐을 챙겨 시댁을 나왔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제사를 마치지 않고 나온 게 차에 타자마자 저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18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18년 동안 너무 늦었어. 남편도 울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며칠간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동생들도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침묵이 편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 후에 몸이 가벼웠거든요.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응. 이상하게 후회는 안 돼. 남편이 미소 지었어요. 나도 그래. 진작 그랬어야 했어.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니.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니가 우리 만나고 싶다고 하셔. 시댁으로 오래. 저는 망설였습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돼.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야.
가볼게. 며칠 후 저희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셨죠? 왔니? 들어와. 목소리가 작았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미영아, 내 어머니,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8년 동안 너 혼자 준비했는데 나는 고맙다는 말보다 당연하다는 말을 더 많이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큰 며느리니까 맞으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너도 사람인데 힘들었을 텐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미안하다. 완벽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인정하신 거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다르게 할게. 둘째, 막내한테도 말했어. 제사 준비는 돌아가면서 하거나 아예 규모를 줄이자고. 정말요? 응. 너한테만 떠넘기는 건 잘못됐어. 저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속마음을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18년 동안 인정받고 싶었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18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그 한마디에 18년간 쌓였던 응어리가 조금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둘째 시동생네가 제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저희도 시댁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부엌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거실에 앉아 있었죠. 둘째 동서가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막내 동서도 함께 도왔고요. 한참 후에 둘째 동서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들어 보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고마워요, 형님. 형님이 18년 동안 이걸 혼자 하셨다는 게 이제 이해돼요. 정말 힘든 일이네요. 둘째 동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치? 나도 18년 걸려서 알게 됐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편하게 식사했어요.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사 후에 여유가 있었죠. 식사 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이거. 시어머니가 봉투를 건네셨어요. 열어보니 돈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18년 동안 내가 고생한 거에 대한 마음이야. 많지는 않지만 받아.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제사 준비 돌아가면서 하자. 너만 하는 거 아니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많이 달라졌지? 응. 18년 만에 처음으로 명절이 편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자. 너 혼자 떠안지 말고. 고마워.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어요. 18년간 망가진 손목은 쉽게 낫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참는 게 전부가 아니었어. 말해야 바뀌는 거였어.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추석이었어요. 당연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인정과 고마움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부엌에 혼자 서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8년 동안 맏며느리라는 이유로 혼자 명절을 준비했던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함이라는 말에 갇혀 살았던 18년. 그리고 마침내 그 굴레를 깨고 나온 이야기였죠. 참는 게 가족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당연한 건 없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때 그제야 가족이 되는 거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당연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연한 희생은 없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고마움이 필요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해야 관계가 바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저처럼 자신을 지키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